안녕하십니까, 랩피디입니다. 7월 11일 이번 시간에는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를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하다가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뒤이고, 네, 월봉상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완벽하게 반등을 성공해서 이제 3만 원대까지도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 지금 꾸준히 상승이 예고가 되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져보기 시작했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적 분석입니다. 음, 랩지노믹스는 월봉 상승 사이클이 재시작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때부터 좀 이제 월봉 지지 라인을 만들고 다음 달에 이제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백신이 보급화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단 키트가 폭등을 하기에는 이 성장성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에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최근에 들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그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게 되니까 시장에서도 다시 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쇄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도 하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델타 변 플러스 변이까지 유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플러스 변이는 이제 백신 회피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고요. 지금은 어, 백신이 보급화되는 과정 중에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이런 식으로 벌써 한 10가지 정도의 변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는 접하지 못하지만 뭐 엡실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중대한 변이가 아니라서 좀 후순위로 밀리면서 지금 소개가 되진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 지금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잘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아주 좋은 소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상승 사이클이 다시 시작해왔다. 그래서 보통 월봉 저점 찍고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좋은 소스가 유지가 된다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57,8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기금 및 기간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특히 이제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두 달 동안 기간 합계가 46만 주인데요. 이 부분의 대부분이 연기금 물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랩지노믹스에 이전의 패턴을 보시면 외국인이 주로 들락날락거렸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고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연기금 같은 그런 세력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랩시도믹스의 좀 장기로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확실히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네,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소스 분석입니다. 이제 심각한 대상황 코로나죠. 네. 코로나 대확산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5일 연속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심지어 이제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일요일, 월요일이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데요. 7월 4일, 7월 5일에도 보시면 이렇게 700명 이상이 잡힐 만큼 심각하게 번졌다. 그 다음에 세계 확진자가 이렇게 50만 명이 다시 한번 잡히고 있고요. 사망자가 지금 급격하게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많이 보급되어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감소를 하였다라고 평가가 되었었는데 지금 사망자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 바이러스의 2.7배고요. 전파력이. 그 다음에 이 알파 변이보다 1.6배가 높고 백신 방어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 플러스는 네,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분석을 하는데 최소 4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 전장 분석을 해서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를 하나씩 대조해서 변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델타 변이의 경우 분석하는데 최소 이제 4일 동안 5일에 길게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확산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 진단 개발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랩지노믹스가 기사를 냈는데 지금 상당히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키트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많이 판매하면서 실적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진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증상 자체가 이제 콧물과 두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와 거의 구분이 안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이제 겨울과 가을이 왔을 때 진짜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 작년 같은 느낌이죠. 네, 작년 겨울 같은 딱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도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도 작년 여름이었고요. 이 랩조노믹스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그 시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이번 달에 딱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실적 성장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1370만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냈죠. 그래서 인도에서 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 진단이 가능한 랩건 코비드19 엑소페스트 RT-PCR 키트 현지 수요가 이제 늘어난 점이 수출 호조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랩지노믹스를 분석을 할때 인도 확진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5월 달에 40만 명이 걸릴 정도로 지금 인도에서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이렇게 2분기가 1370만의 진단키트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적인 이 2분기까지의 이 규모가 1, 2분기 합쳐서 1800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1분기가 430만 회에 해당되고요. 그럼 1분기 대비 2분기가 지금 수출 대비 약 3배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또 사상 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지금 랩준믹스가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도, UAE 등 또 이 수출 실적 말고 추가로 또 최근 인도와 UAE로부터 약 700만 회분 진단키트가 또 추가 발주가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3분기도에서 좋은 실적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인도가 40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어서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인도에서 또 번질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UAE라는 요 또 새로운 고객이 나왔죠. 그래서 대량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확인을 했을 때 작년 2분기가 492억, 310억까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 실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때 5천억이었나요? 예, 고점 찍었죠. 5만 7천 원인가 8천 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내려온 이유가 환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백신 보급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2분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1분기가 매출액이 340억이고 영업이익이 157억인데 2분기가 수출량이 벌써 4배, 3배죠. 네, 3배이기 때문에 곱하기 3만 하셔도 매출이 1000억 이상, 여기 3만 하셔도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네, 잡힌다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 2분기만 합쳐도 벌써 작년 영업이익이 네, 작년 매출액이 달성이 되는데요. 지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OE도 지금 81%까지 1분기에 상승되어 있는데요. 2분기에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을 보시면 회사에서 지금 네, 이 실적에 따라서 돈을 많이 확보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 지금 다시 한번 전성기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사업 비전 확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있어서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원래는 코로나19 진단 이외에도 NGS 염기 서열이라든지 그런 암 진단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 실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신사업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진단으로 돈을 번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의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사업을 벌려서 이제 M&A라든지 그런 걸 또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맞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원수와 개인 유전체 분석, PGS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을 했고요.
개인 유전자 검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규 시장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대중화, 네, 개인 건강 관리 및 만성질환, 암의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좀 암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생활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네, 예측될 수 있는 질병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 다음에 AB용과 또 액체 생검 기반 암 진단 플랫폼 구축을 했고요. 네. 신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 진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고 시장이 커질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다음에는, 네, 암 시장 전복을, 네, 목표로 여러 가지 신약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빅파마들은 암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암 시장 정복을 위해서는 먼저 암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단 시장도 상당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해외 사업을 위해 양해의 각서를 체결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네, 랩주노믹스와 가 영위하는 모든 진단 서비스를 해외 각국의 병원과 보건부 현지에 업체 공급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랩주노믹스는 이미 태아 및 소아를 위한 진단 서비스인 비침습 산전 기형아 선별 검사, 맘가드, 그 다음에 신생아 염색체 이상 질환 선별 검사, 앙판가드, 뭐 유전자 대사 이상 질환 선별 검사 IMS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미리 검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좀 뭐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네, 검사를 하고 뭐 좋지 않은 유전자가 있다면 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지노믹스의 그 가치를 보고 연기금도 투자를 좀 한 것 같고요. 대주주 지분이 조금 이제 불안하긴 합니다만 지금 확실히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이 대외적인 시장 상황이나, 네, 이런 수급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지금 상승세가 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상승을 좀 하게 되면 랩주노믹스가 이제 그 단일 감매매죠. 3일 동안 그렇게 단일 감매매로 지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그 종목을 보시더라도 갑자기 이제 단일가 종목이 지정되어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랩주노믹스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도 보시면 뭐 PHC, 엑세스바이오, 뭐 이런 휴마시스 모든 걸 보면 지금 다 월봉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랩주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것 같고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랩주노믹스 한번, 네, 다음 주부터도 계속 리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